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성윤입니다. NCS가 처음이시라면 제발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NCS를 준비하시는 경우에 가장 많이들 실수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제일 처음부터 유명한 문제집, 가장 많이들 푼다는 유명한 문제집을 사서 이제 거기는 실전 모의고사죠. 그 기업 이름, 나는 A 기업을 갈 테야 라고 마음을 먹으면 A 기업의 문제집을 사는 거죠. 얼핏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에요. 왜? 내가 기업은행 가고 싶으면 기업은행 문제집 사야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NCS라는 게 말이죠. 처음부터 실전형 문제를 풀어서 될 게 아니라 NCS의 시스템 자체를 좀 이해를 해보면 최근 변화하고 있는 그 추이까지 합쳐서 말이죠. 이해해보면 거기서부터의 시작이 이미 잘못 끼워지는 단추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시작은 통합 기본서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한 그 스텝, 그리고 문제가 어떤 환경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떤 유형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합 기본서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을 하실 때는 우선 통합 기본서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기업을 가든지 간에 말이죠. 물론 그러한 통합 기본서도 제대로 된 통합 기본서여야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기업을 정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정한 기업에서 출제하는 그 영역이 있을 겁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총 10개 영역으로 되어 있죠. 두 음만 따서 의, 수, 문, 자, 정, 자, 대, 기, 조, 직 이렇게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의수문이 나오지 않고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원관리가 나오는 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수리 능력이 필요가 없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역을 그렇게 냈을 뿐이죠. 각 영역은 서로 상호 호환적입니다. 자원관리 영역 안에 수리 능력 내용 있고요. 문해력이 필요한 문항,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도 당연히 기본 포함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의사소통 능력의 문해력과 수리 능력의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섞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같이 섞여서 모두가 같이 조화롭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는요. 어느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요. 피셋형 사고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 초기 모델은 분명히 단순한 암기력, 단순한 연산력만으로도 풀어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요새 NCS 정말 쉽더라. 와, 봤는데 껌이야. 공부 안 해도 돼. 라는 얘기 하시는 분 못 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갔거든요. 수준이요. 피셋형 사고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단순한 암기,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적절한 추론 능력, 정보 해석 능력, 그리고 판단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필요해진 시대가 된 겁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피셋형 사고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에는 이제 피셋형 문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문제집으로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젠 피셋형이 필요해진 시대가 된 거죠.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각형의 해설이 이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앞서 말씀드린 피셋형 사고력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피셋형 문항은요, 단순히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라는 방향만을 잡고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먹히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문항 구성, 방향,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평소에 연습할 때 풀 수 있었던 문제라 하더라도 실전에서는 시간의 부족으로 포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해결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같은 거 풀 때 보면요. 보통 이제 문제집에서 뒤에 해설이 깔끔하게 이렇게 짧게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으로 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제집에서 해설도 좀 두툼한 거 있죠. 우리 그 독끝이요. 네. 우리 독끝 교재 보면은 현존하는 문제집 중에 제일 두껍습니다. 이거 문제집 같지 않아요? 진짜 어마어마한 두께를 자랑하는데 뭐 다시 공부하라고 하면 저도 이 두께로는 정말 하기 싫을 것 같지만 어쨌든 그만큼 해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문제집을 찾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시고요. 우선은 문제집을 선택하더라도 해설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니면 정말 근본적인 해설 그런 것들까지 좀 있는 걸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게 꼭 문제집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해설 방향들을 찾아내시면 너무 좋죠. 하지만 아마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 문제집을 쓰실 것 같고 그게 우리 독끝 기본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다각도의 해설을 좀 모색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역시 여기서 같이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대부분 독학과 인강을 서로 대결 구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독학할지 인강할지라고 하는데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독학과 인강을 병행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책으로 담을 수 없는 해설의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인강이 좀 제시를 해줄 거고요. 대체적으로 인강에서는 합리적인 이런 길들을 많이 제시를 하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 해설지에서는 정석에서도 또 어떠한 원리로 갔는지를 해설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독학과 인강을 저는 병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죠. 독학과 인강을 병행하라고 했는데 이게 인강도 엄밀히 따지면 독학이에요. 왜냐하면 혼자서 강의 스케줄을 짜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런 독학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아요. 그런 질문들 정말 많이 받거든요. 시작한 지 한번 2달 됐는데 다 흐지부지 됐어요. 뭐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개설한 독끝 코스도 하나 있습니다. 독끝 온라인 학원이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독끝에서 만든 이런 코스가 쭉 있습니다. 정말 이거 코스 짜느라고 정말 아주 진땀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짜여진 그런 코스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NCS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 이 얘기들이 너무 빨라서 정리가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통합기본서로 일단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은요. 그렇게 해서 전체 유형, 접근법 같은 걸 잡는 거고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 기업 유형서를 바로 잡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학습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도 저라면 의사소통 먼저, 수리가 다음, 그 다음 문제 해결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해력이 잡혀야 뭐 연산을 하든지 말든지 한단 말이죠. 그리고 걔네들이 같이 섞인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풀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핏셋형 문제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핏셋형 문제 통해서 빠르게 판단하는 연습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다양한 풀이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5번째 얘기랑 연결되는데요. 독학과 인강을 적절히 병행하면 아마 다양한 풀이를 익히는 것이 분명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혼자 안 되면 처음부터 관리형의 학습 형태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가까운 곳에서의 스터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독끝 온라인 학습 과정일 수도 있겠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가장 기본적인 이 룰을 지키면서 학습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첫 단추가 제대로 껴지는 학습인 겁니다. 아시겠죠?